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소방유체 역학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 요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력학의 그 법칙은요. 연력학 요 영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있는 그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그 실내에 온도가 있겠죠. 즉 대기 온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숫대에다 요 냉수를 갖다가 실내에다 갖다 놓으면은 어느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요 실내 온도하고 요 냉수 온도하고 서로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요게 바로 열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온도계의 원리라고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느 물체든 두 물체가 오랫동안 이렇게 접촉되어 있으면 서로 그 온도가 같아지는 원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온도계의 그 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력학 영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으로서 열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다는 거죠. 연력학 요 1법칙, 요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학 그 1법칙은 이 열하고 요 일은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1법칙이죠. 또한 여기 그 열 전달의 총합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요 일의 총합은 서로 같다는 거.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그 연력학 요 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열은 스스로 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이 요 100%인 연구 기관은 없죠. 그래서 요 자발적인 그 변화는 반응은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 봄이 오면 다음에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죠.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연의 요 변화는 다 비가역적이죠. 즉 여름 왔다가 다시 봄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발적인 그 반응, 요놈은 비가역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요 델타 S, 엔트로피의 요 증가는 0보다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연력학 제1법칙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열은 자신만으로, 즉 스스로 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이게 몇 법칙이에요? 2법칙이죠. 그 다음에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고 열은 다시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열과 일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사이클 과정에서 열이 모든 일로 변할 수 없다. 즉 열 효율이 100%인 건 없다는 거죠. 요거 연력학 2법칙이죠. 자, 열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아지는 거죠. 온도계의 원리. 이게 바로 연력학 0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력학의 법칙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안찌름이, 즉 D가 25mm죠. 또 길이 L이 10m. 수평 파이를 통해서 비중 S가 0.8, 점성계수 μ가 5 곱하기 10의 -3승 kg/m². 자, 유량이 0.2 곱하기 10의 -3승 세제곱퍼세크로 이송하고자 할 때 펌프의 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펌프를 보면은 이쪽에 이제 모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터 동력을 갖다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펌프의 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의 이 동력, 와트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동력은
유체의 비중량이죠. 뉴턴 퍼 미터의 삼승, 감마죠. 여기에다가 유량, 세제곱 퍼 세크, Q죠. 여기에다가 미터, 즉 양정을 갖다 곱해주면 단위가 뭐가 나와요, 여기? 요 세제곱은 서로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나요? 뉴턴, 여기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뉴턴 퍼 미터가 뭐예요? 이게 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줄 퍼 세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와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에 동력을 계산할 때는 효율이나 뭐 전달 계수 같은 거 다 필요 없고요. 비중량 감마에다가 유량 Q, 그 다음에 양정 H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비중량 값은 여러분이 유체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 비중량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 퍼 세제곱이니까 물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비중이 지금 얼마냐면 0.8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7,84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나오는 거죠. 자, 비중량은 여러분이 계산을 했죠. 자, 유량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유량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퍼 세크예요. 자, 문제는 이제 양정이죠. 양정. 여기 지금 토출 압력도 없고 뭐 높이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마찰 손실이 여기서 양정이라는 거예요. 마찰 손실. 이 델타 HL 마찰 손실 수두만 알면은 동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찰 손실 수두 달시의 공식이죠. 자, 요놈은 손실 계수에다가 배관의 길이 나누기 관경 곱하기 속도 수두죠. 2지분의 유속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마찰 손실 수두, 요게 바로 양정이에요. H.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길이는, 배관의 길이는 10m 알죠? 자, 관의 그 직경 25mm니까 0.025m죠. 자, 유속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뭘로 나눈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게 바로 단면적이죠. 자, 유량 Q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퍼 세크고, 4분의 파이 관경 25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025m죠. 그래서 0.025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을 계산하면은 0.4074가 나온 거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자, 유속도 계산했고, 이제 뭐를 알면 돼요? 문제는 요 마찰 손실 계수죠. 자, 요 놈은 측류일 경우에는 64를 뭘로 나눠줘요? 레이놀드 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 관경 DU로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예, 점도로 나눠준 거죠. 점도분의 DU로인데, 이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놈은 동점도로 표기하면은 동점도분의 DU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동점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 점도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는 DU로 관경 0.025m,
유속은 0.4074 계산했죠. 근데 밀도는 비중량하고 똑같아요.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갖다 곱한 거죠. 자, 물의 밀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1000이라는 걸. 1000kg/m의 3승. 여기에다가 비중 0.8을 곱하면 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밀도는 1000에다가 비중 곱하면 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0을 여기다 밀도값 대입하고, 그다음에 점도는 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m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를 구하면 1629.6, 2100보다 작죠. 그러니까 측류라는 거죠. 그래서 측류일 때 요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주면 0.0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마찰 손실 수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마찰 손실 계수 0.04죠. 그 다음에 L, 길이 10m죠. 자, 관경, D가 25mm니까 0.025m. 속도 수죠. 2G, G는 중력가속도 9.8, 유속의 제곱이니까 0.4074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손실수도 계산하면 0.1355m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양정이에요, H. 그럼 여러분이 펌프의 최소 동력 계산할 수 있죠. 자, 비중량, 감마, Q, H죠. 자, 비중량 계산했죠. 아까 7840이었죠. 그 다음에 유량은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손실수도, 이게 바로 양정이니까 0.1355죠. 그래서 계산하면 0.21 뉴턴 미터 퍼 세컨드. 뉴턴 미터가 바로 줄이죠. 그래서 줄 퍼 세크가 와트예요. 그래서 0.21 와트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유체역학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죠. 다음 23번 넘어가죠. 자, 23번은 비중 S가 얼마예요? 13.6이라는 거죠. 이때 수은의 요 비최적을 물어본 거예요. 자, 비최적이라는 것은 밀도의 역수죠. 즉,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에요. 질량분의 부피죠. 그래서 요 비최적이라는 것은 밀도의 역수니까 밀도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근데 이 밀도라는 건 뭐예요? 항상 기준 물질, 물의 밀도에다 요 비중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비중 13.6이죠.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요 놈을. 자, 요 놈을 대입을 하면 비최적은 1000 곱하기 13.6분의 1이라는 거죠. 이걸 다시 표현을 한다면 13.6분의 1에 1000분의 1이니까 이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13.6분의 1에 10의 마이너스 3승.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비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밀도의 역수라는 거, 이런 정도만 알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도 우리 유체역학에서 매번 단골 메뉴예요, 요거. 요 정도는 여러분이 풀을 수 있어야 되죠. 자, U자관 차압 액주계인데, 요 A하고 B의 압력 차가 몇 킬로파스칼인가,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어디가 압력이 높은 거예요? 자, 수은이 보면 중간에 마노미터 속에 수은이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요 A가, 즉 PA가, A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는 크다는 거죠. 이만큼 수온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금 높이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요 지점을 P2라고 하죠. 여기를 P3라고 하죠. 자, 이 지점은 서로 같아요. 즉 P2하고 P3의 압력은 같죠. 즉 여기도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점하고의 압력은 서로 같은데 여기 높이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주어진 이 부분을 수평으로 해서 서로 압력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점의 이 압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A 지점의 압력에다가, 즉 PA에다가 물의 높이, 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비중량에다 높이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량, 여기가 지금 감마1이라고 하죠. 여기 감마1. 그 다음에 높이가 H1이죠. 자, 그럼 요 3지점, 요 압력은 요 B지점의 압력 PB죠. 여기에다가 이 높이 RH, 이 비중량 감마3죠. 여기다 H3. 그 다음에 감마2, H2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서로 지금 이 지점하고 요 3지점은 서로 압력이 같죠. 즉 P2하고 P3가 같으니까 PA 플러스 감마1 H1은 PB 플러스 감마3 H3 감마2 H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1하고 PA하고 PB의 압력 차니까 PA 요놈은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PB. 자, 요놈은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감마3 H3 플러스 감마2 H2 마이너스죠.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감마1 H1이 되는 거죠. 주어진 요 비중량 값 다 갖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문제는 수은이죠. 여러분 요 A하고 B에 흐르는 유체는 뭐예요? 물이라고 그랬죠. 물이니까 여러분이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 자, 물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삼승. 요거를 킬로 뉴턴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삼승이죠. 다음 요 마노미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비중이 13.6 수은이라는 얘기죠. 자, 수은의 비중 마찬가지로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예요. 킬로 뉴턴으로 하면 물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삼승이죠. 여기에다 13.6을 곱하면 수은의 비중량 값이 얼마가 나오냐?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수은의 비중 13.6에다가 물 비중량 9.8kN per m의 삼승 곱하면 133.8 28이죠. 133.28 kN per m의 삼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최종 식이 PA-PB는 감마3 H3 플러스 감마2 H2 마이너스 감마1 H1이죠. 자, 감마3는 뭐예요? 여기에 B에 있는 요 물질이 물이죠. 물이니까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삼승이죠. 여기다 H3, 요 H3가 몇 미터예요? H3가 0.15m죠.
그래서 0.15m 곱해준 거죠. H3 더하기 감마2는 요 감마2는 수은이죠. 수은의 그 비중량은 133.28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죠. 여기에다가 높이 요 H2 요 H2가 지금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0.3m로 되어 있죠. 자, 감마1 여기 물이죠. 물이니까 9.8 kN/m의 3승. 요 높이 H1이 0.2m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39.50 kN/m의 제곱이죠. 자, Nm/m의 제곱이 뭐 이게 파스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킬로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39.50 kN/m의 제곱이니까 킬로파스칼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24번 같은 문제는 높이가 이렇게 딱 명확히 나온 부분 있죠. 요거를 일직선으로 그으면 요 두 지점은 서로 압력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지점의 압력이 같다는 등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압력 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평균 유속, 즉 여기 배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 그 유체의 그 유속이 2m/s, 여기에 유량이 50m/s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1세제곱은 몇 리터예요? 1000리터죠. 자, 요거 1000으로 나눠주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s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다 미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터의 3승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즉 단위를 통일을 해야 돼요. 유체역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위 조작을 잘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단위 조작이에요. 자, 관의 안찌름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이죠. 자, 원형 배관의 요 단면적은 유속 곱하기 4분의 파이에다가 유속의 관경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A예요. 단면적. 배관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D를 계산하면 D는 루트 씌워주고요. 파이 U분의 4Q죠. 여기서 Q의 단위는 세제곱/s고 유속의 단위는 미터/s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 단위가 뭐가 나와요? 미터가 나오죠. 근데 D 값 뭐로 물어본 거예요? 미리로 물어본 거예요. 자, 미리로 해주려면 1미터는 1000ml죠. 그래서 여기다 1000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로 답이 바로 미리로 나오게끔.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4 곱하기 Q 값. 이게 0.05죠. 그래서 0.05 세제곱/s Q. 그다음에 유속은 2m/s라고 주어져 있죠. 자, 미리로 답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178.41 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요 30도씨, 온도가 30도. 이때 그 부피가 10리터라는 거죠. 자,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즉, P가 일정한 상태예요. 즉, 압력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때 온도를 30도에서 0도씨로 냉각을 했을 때, 요 부피는 몇 리터가 되겠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압력이 일정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샤를의 법칙이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죠.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절대 온도 단위 K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집어 넣으면 돼요. 자, T1 273 플러스 30도죠. 분의
V1이 10L죠. 자, T2는 273에다가 0도가 되는 거죠. 자, V2. 여기서 V2 여러분, 여기 대각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303 V2는 2730이 되는 거죠. 자, V2는 2730을 30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리터가) 나오죠.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26번이나 25번 이런 거는 점수를 주려고 빵점짜리 없게 만들려고 낸 문제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요 이상적인 요 카르노 사이클의 과정인 요 단열 압축하고 등온 압축의 요 엔트로피 과정에 대한 변화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등온 압축, 그 다음에 단열 압축,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연력학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유체역학을 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기할 건 암기하고요. 또 버릴 건 금방 버리고. 그래서 요 등온 압축에서는 요거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감소를 하는 거고, 단열 압축일 경우에는 요 엔트로피의 그 변화는 0이라는 거죠. 즉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다는 거. 요 두 개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등온 압축이라는 것은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축시키는 거고, 단열 압축이라는 것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시키는 걸 우리가 단열 압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것이니까 요 등온 압축일 때는 엔트로피는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등온 압축일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감소. 그러니까 단열 압축일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 3번으로 문제 답을 암기하시고요. 특히 요 카르노 사이클은 등온 팽창, 그 다음에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이라는 거,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요 표도 같이 여러분, 요 그림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 여기 그림에 물탱크 차가 받는 추력, 여기로 노즐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생겨서 여기서 물이 빠지면은 이 물탱크는 어느 탱크차는 이쪽으로 진행이 돼 버리겠죠. 이때 받는 추력을 물어본 거예요. 추력은 힘이에요, 힘. 저 힘은 유량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 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요 UA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단면적 유속의 제곱에다가 밀도죠. 여기서 단위는 A는 단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이죠. 유속 U는 미터 퍼 세크죠. 자, 여기서 밀도 값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뭐가 나와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건 제곱이 되니까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바로 뉴턴인 거죠. 뉴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일단 단면적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죠. 단면적 A는 얼마예요? 0.03 미터의 제곱이죠. 자, 유속을 지금 우리가 모르죠. 유속. 자, 밀도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밀도는 물이죠, 물.
물의 밀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1000이죠, 10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자, 여러분이 속도만 알면 되는데, 자, 이 지점에서 전 양정하고, 자, 전 에너지하고, 요 노즐에서의 요 전 에너지, 즉 H1하고 H2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르누이 방정식 전 에너지는 속도 수도에다가 압력 수도, 위치 수도 다 더한 거죠. 자, 그러면 요 H1, 자, 요 놈은, 자, 속도 수도는 여기 지금 물이 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속도는 없기 때문에 속도 수도는 0이 되는 거죠. 자, 감마분의 P, 압력이 얼마예요? 40kPa이죠. 자,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요 킬로파스칼이 있죠? 요 파스칼이라는 단위가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단위가, 이게 단위가 미터가 나오려면 비중량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킬로 뉴턴이니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물의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단위가 미터가 나와요, 여기서. 다음에 위치수도. 자, 위치수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노즐의 중심선 기준. 여기로부터 5m가 위에 있으니까 위치수도가 5m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H1이에요. 그 다음에 H2는 서로 같은 거죠. H2. 여기에서 전 에너지는 여기 속도수도가 있죠. 속도수도가 있는 거죠. 2G분의 노즐에서의 그 유속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수도는 여기 지금 물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대기압이죠. 자, 대기압에서 게이지는 얼마를 나타내요? 0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압력수도는 0이 되는 거죠. 바로 대기로 나오니까 대기는 게이지압이 0인 거죠. 그 다음에 위치수도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죠. 이걸 지금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준이니까 여기가 0이고 이 위에가 5m가 이쪽이 그 위치수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위치수도 기준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준. 여기서 여러분이 미지수요 U 하나, G는 여러분의 중력과 속도 9.8 m/s의 제곱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유속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13.34가 나온 거죠. 이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F는 추력은, 자, 단면적 0.03제곱이죠. 자, 유속 13.34. 요거의 제곱이죠. 자, 물 비중량 1000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하면은 5338.671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뉴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5338이니까 가장 근사값이 요 4번이네요. 이 문제도 요 베르누이의 방정식 전 에너지에 대한 요 공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다음은 29번 가죠. 자, 비중이 0.877이에요. 단면적이 변하는 원관에 흐르고 있으며 최적 유량이 0.146 세제곱 퍼 세크라는 거죠.
자, A점에서의 안찌름이 내경이 150mm, 압력이 91kPa. B점에서의 요 안찌름이 450mm, 압력이 60.3kPa. 그 다음에 요 B 지점은 A 지점보다 3.66m 높은 위치에 위치한다는 거죠. 자, 그럼 A점에서 B점까지 흐르는 손실수도 몇 미터인가? 물의 비중량 981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 이 그림으로 제가 여기 해설을 해놨는데요. 요 A 지점의 내경이 150mm예요. 그 다음에 A 지점의 압력이 91kPa이죠. 자, 여기에 흐르는 유체는 물이기 때문에 비중량이 981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자, B 지점의 내경은 450mm. 관이 커지고 확대가 된 거죠. 압력은 60.3kPa. 배관이 확대가 되니까 압력 수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A 지점보다 높이가 B 지점이 3.66m 위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럼 뭐를 물어봤어요? 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생긴 요 마찰 손실 수두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A 지점에서 요 B 지점까지 이상 유체일 경우에는요, HA하고 HB, 전 에너지, 서로 같은 거죠. 즉, HA라는 것은 이 지분의 유속, UA의 제곱이 되는 거고, 감마분의 PA, 압력수도, 위치수도, ZA죠. 자, 이 B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이 지분의 유속 UB의 제곱, 비중량분의 PB 압력이죠. 여기에다가 위치수도 ZB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요 A죠, A. 기준이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 A, 요거는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치수가 0이고, 얘는 A보다 얼마 높은 위치냐면 3.66m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압력은 다 나와 있죠. 여기 PA가 91, PB가 60.3. 자, 비중량 9810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요. 중력과 속도 알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상유체예요. 이상유체. 즉 마찰 손실이 없는 이상유체인데, 지구상에 있는 유체를 우리가 실제 유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유체는 마찰 손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면서 생긴 요 마찰 손실을 B의 전 에너지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 유체죠. 실제 유체는 마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식에다 여러분이 다 대입을 해서 요 델타 HL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A 지점에서의 그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갖다가 A에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유량은 지금 0.146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146 세제곱퍼세크,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내경의 제곱이니까 내경이 150mm, 0.15m죠. 그래서 0.15의 제곱. 그래서 요 A 지점의 유속은 8.26m/s. 자, B 지점 유속 똑같죠. 유량 0.146 같죠. 유량은 4분의 파이에다가 45mm니까 450mm니까 0.45m 요게 0.45m예요. 1m는 여러분이 1000mm라는 건 알고 있죠? 1m는 1000mm.
10의 3승 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0.45에 제곱하면 B 지점에서의 유속은 0.92가 나온 거죠. 지금 유속 계산했죠. 여기 유속 계산했죠. 여기 압력 다 주어져 있죠. PA, PB. 중력과 속도 9.8 알죠? 비중량 알죠? 물 비중량 981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델타 HL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식에다 적용을 하면. 자, 육체의 그 비중량을 물어본 거죠. 근데 비중을 주어졌어요. 비중을. 자, 그럼 유체의 비중량은 여기 지금 흐르는 유체가 물이 아니죠. 비중이 0.877이에요. 이 유체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해요? 비중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의 비중량이 문제에서 981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킬로 뉴턴으로 고치려면 1킬로 뉴턴은 10의 3승 뉴턴이죠. 그러니까 요거 1000으로 나눠주면 9.81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9.81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에다가 비중 0.877 곱하면 유체의 비중량이 8.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전 에너지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A 지점의 유속 8.26의 제곱, 이 G니까 중력과 속도 9.8 플러스 A 지점의 압력이 91kPa이죠. 이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비중량도 뭐를 갖다 대입을 해야 돼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대입을 해야 여기서 단위가 미터가 나오는 거죠. 요 킬로 뉴턴 서로 없어지고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미터의 3승에서 미터가 남는 거죠. 여기서 요 놈이 바로 수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량 8.6을 갖다 대입을 한 거죠.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그다음에 위치 수두는 기준이니까 0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B 지점에서의 그 속도 수두, 속도가 0.92의 제곱, 2G니까 2 곱하기 9.8. 자, 압력 60.3kPa, 비중량 8.6이죠. 자, 위치 수두는 A 지점보다 3.66m 위에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A에서 B까지 생긴 마찰 손실 수두.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 HL 계산하면 이게 3.3m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지 뭐 풀이 방식만 복잡하지 사실은 마찬가지로 요거 베르누이의 방정식 요걸 응용하는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그림과 같이 피스톤이 여기 지름이 요건 25cm 그러면 지름이 5cm 피스톤이 요 작은 요 피스톤이 아래로 몇 미터로 20cm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큰 피스톤은 여기서부터 몇 미리 옮기느냐 이 얘기죠. 위로 올라가느냐 그 얘기죠.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힘과 압력 관계, 힘은 P의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이라는 것은 압력에다가 높이 곱한 거고,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PA죠. 이게 H가 아니고 PA.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 높이 곱한 거죠. 여기 단면적. 이런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요 F는 PA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즉 A가 움직인 부피 있죠. 그래서 요 A가 움직인 부피, 이쪽을 우리가 V2라고 하고요.
이게 위로 올라간 부피를 우리가 V1이라고 하죠. 그러면 큰 피스톤이 올라간 그 부피 V1하고 작은 피스톤을 밑으로 내려보낸 부피 V2는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럼 부피라는 것은 지금 원형이니까 이 원형 피스톤이죠. 이 단면적 여기에다가 이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H1. 자, V2는 마찬가지로 단면적 4분의 파이 D2의 제곱에다가 내려간 높이 H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지금 H1을 갖다 계산을,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럼 대입을 하면 돼요. 4분의 파이에다가. 자, D1은 요거 지금 그 25cm죠? 그래서 25cm의 제곱 곱하기 H1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4분의 파이에다가 D2 5cm죠? 그래서 5cm의 제곱. 높이는 몇 cm 내려? 20cm 내려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4분의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지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H1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0.8cm가 나오죠. 그래서 미리로 물어봤으니까 1cm는 몇 밀리예요, 요거? 10mm죠, 10mm. 그래서 여기다 10배를 해주면 8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